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 시사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미국 속보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현 상황,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길 박사님, 그건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 영상 촬영 직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고 준비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입니다. 채드 월프는 취임식을 보호하는 기관인 국토안보부 장관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채드 월프는 폭력 위협에 직면한 대통령 취임식의 안보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국토안보부 장관, 그는 대통령 취임식을 9일 앞두고 사임했습니다. 연방 비상관리국의 관리자인 피터 게이너리 그를 대신하여서 기관의 비서 대행을 맡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1월 12일 오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특별 성명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모 작전센터 기지 내에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더 이상의 트윗이나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펜스 부통령 또한 그의 동향에 대해서 어떠한 언론 매체에서도 보도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서열 3위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오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특별 성명이 있었습니다. 방송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정부 글로벌 미디어 CEO 마이클 팩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마이클 폼페이오에 대한 이력과 양력 소개가 있었고 이어서 폼페이오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미디어는 민간인 국제 방송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객관적인 뉴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정권이 있습니다. 거짓된 현실을 전파하고 생각과 신념,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동으로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통제, 인간의 덕목으로서 미국은 이런 형태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악의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더 강력하게 맞서야 합니다. 더 강력하게 홍보해야 하는 미디어 경쟁, 워싱턴 DC의 미국 음성본부, 이 특별한 행사를 주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러한 마이클 팩의 인사 말에 이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폼페이오는 먼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그간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으로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참여시킨 노력과 역할에 대해서 치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우리는 진실이 필요하지만 우리 미국인들에게 진실이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독재 국가들의 문제점들과 트럼프 행정팀은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의 비교 등 앞으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기대 등을 언급을 했지만은 미국 선거와 새로운 정부 탄생, 트럼프 대통령의 거취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앞으로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성명이나 특별하고 긴급한 소식을 미국 국민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한 전 단계의 시험 방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속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정부에 대한 폭력 선동으로 기소하는 탄핵안에 대한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원들이 제25차 수정헌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파워를 박탈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막으려는 펜스 부통령에 대한 혐의를 압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뉴스의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파워를 박탈할 수 있는 25차 수정헌법에 의거한 행사를 반대하고 있는
펜스 부통령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이 압력을 가하기를 촉구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그의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해프닝까지 서슴지 않은 아름다운 마술을 부리는 할망구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국의 현 상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거의 모든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는 차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리너드 변호사, 시드니 파웰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등 거의 모든 우파 인사들의 트윗을 폐쇄된 상태라서 전해지는 긴급 뉴스들에 대한 확실한 확인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정전 소식에 대해서 확인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한밤중에 극히 일부 작전 지역에 한해서 있었다면은, 예를 들자면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누군가를 연행을 하기 위한 작전이 전개되었다면 그 기간은 길어야 한두 시간, 짧게는 10분 이내에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통제된 현 상황에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 속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가적인 내용이 올라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본 방송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하단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당부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다 많은 우파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동길 박사님께서 1월 10일자 방송하신 트럼프의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셨습니다. 방송 내용 중 미국 대선 관련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제가 한평생 젊은이들에게 미국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또 공부도 미국 역사를 했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습니다. 가끔 미국에 전개되고 있는 일은요, 내 생각에는 미국은 이미 세계의 민주주의를 끌고 나갈 자격을 상실한 거다, 그런 생각까지, 다시 말하면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대법원 있잖아요. 거기서 법을 다 좌지우지하니까 그곳을 캐피톨 힐이라고 해요. 의사당이 있는 거기에요. 이 트럼프의 부하들이 트럼프를 쓴 깃발을 메고 또 무슨 성조기도 메고 거기에 운집해 있는데 거의 점령을 했어요.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 트럼프라는 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 캐피톨 힐에 모아놓은 거예요. 아, 위기죠. 아니, 이게 어떤 날인가 하니, 사실은 어젠가 그제가 미국이 일렉트릭 보트 선거인단표를 의회가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노려가지고 말이야. 네, 9분 가까이 되는 영상에는 미국 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박사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적, 멕시코 국경 장벽, 대중무역 정책 등과 트럼프의 사생활 등에 대한 몇 가지 박사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선 관련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만두면서 선거가 계속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지아에서 끝까지 선거인단표 검표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이 불리하게 됐어요. 아니,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냔 말이야. 대통령 한 번 하고 그만두면 되는 거지.
조 바이든은 선거 부정으로 당선되었다. 그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법에 어긋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 바이든이 정상으로 선거운동해서 선거인단 표를 더 받아서 됐는데 그 검표를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가 의회예요. 거기에 부하들을 수도 없이 들여보내가지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난동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는 트럼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검표하는 날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추태가 뭡니까? 네, 영상을 올린 지 하루가 지난 현재 1만 8천여 가까운 조회수와 1,700여 개의 좋아요, 300여 개의 싫어요, 그리고 400여 개의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 중에 돌고울 미디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제 말하시지만 마시고 듣고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박사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박사님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엄청난 실망을 하고 갑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새생명TV 아이디를 올려주신 분의 댓글에는 존경하는 박사님, 트럼프를 줄곧 비판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국민들은 젠더주의자 힐러리와 트럼프 중 차선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도 바이든과 비교하여 마찬가지고요. 박사님 유학 시절 미국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박사님을 존경해온 사람입니다. 네, 이와 같이 400여 개가 넘는 대부분의 댓글들에는 박사님께서 뭔가를 잘 못 알고 계시다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방송 내용을 들으면서 점점 안타까움을 넘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박사님께서 트럼프 쪽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창문에 누군가가 브라운 컬러 선텐을 설치해서 그쪽 모든 세상이 갈색으로만 보이게끔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방송 원고를 주위에 누군가가 대신 써준 것을 박사님께서 오늘날 미국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읽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사회주의 쪽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힘든 싸움입니다. 제가 김동길 박사님께 무슨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기도 하고 해서 예전에 박사님의 친누님이신 김옥길 여사님, 과거 이화여대 총장과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신 김옥길 총장님께서 어느 방송 대담 프로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기억을 되살려 볼까 합니다. 당시도 매우 건강하시고 의욕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신 연세셨는데 학교 총장직을 후배 교수님께 물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나를 돌아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학교에서 어떤 교수나 누가 와서 내게 도움이 되는 또는 내 판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 이야기가 내게 불편하게 들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그게 솔깃하게 들리고 그 사람한테 공연히 좋은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나이를 더하면은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네, 바로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당시 KBS 초대석인가 하는 프로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활달하게 웃으시면서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큰 인물이시구나 하는 존경심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국민들과 이를 외면하고 거짓과 위선, 악행을 정당화시키려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랭크남 쇼에서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